네, 오늘 소개받은 대림의 이승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림이 광화문 D타워에서 근무를 좀 했다가 사옥으로 옮기면서 좀 간만에 좀 광화문을 좀 왔는데요. 제가 좀 자주 다니던 음식점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많이 좀 변해서 좀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근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랑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빠르게 좀 변하고 있잖아요. 요거 맞춰서 한번 오늘 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개에 앞서서 저희 대림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림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림 산업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대림 수산이라는 얘기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대림 산업은 예전에 DL 그룹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뭐 DL ENC, DL 건설이라고 좀 바뀌었고 저희는 그 DL이라는 정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다양한 사업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IT 사업은 예전에 대림 정보통신 시작해서 대림 INS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IT 사업은 전통적으로 SM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뭐 유화, 제조 많은 사업에서 SM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 발생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SI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IT 솔루션들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MS와 협업을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사들 대부분 클라우드로 전환을 시켰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화해서 지금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미래의 먹거리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는 플랫폼 사업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 또 하나는 AI 플랫폼 두 가지 좀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플랫폼은 패브릭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플랫폼으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AI 플랫폼은 증강, 검색, 생성 솔루션의 멀티모달 기반으로 플랫폼을 제공하자. 요 크게 두 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세션에서 발표해드릴 패브릭과 생성형 AI는 요 두 가지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가 발표 주제가 이제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뭔가 자료를 요청할 때 작성하는 사람이나 보고받는 사람들이 뭔가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한번 조금 들어봤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좀 추격해서 보여드렸고 이런 내용들을 이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보고하는 자료와 B라는 보고하는 사람의 자료가 내용은 같을지언정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보고서를 만들 때 자료를 요청을 하겠죠. 근데 이 자료를 써야 될지 저 자료를 써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나 보고서가 좀 약간 좀 다르게 본인이 의도하는 거와는 다른 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취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시스템에서 다운받고 B라는 시스템에서 다운받고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D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마지막으로는 분석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일단 데이터가 다 취합됐다고 쳤을 경우에 내가 뭐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뭐 파이썬이든 뭐든 뭔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인사이트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간단하게 쉽게 뭔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보고서나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정형 데이터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가공하기가 쉬운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니 대부분 오피스 제품들로 데이터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엑셀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툴이 뭘까라고 살펴보던 차에 패브릭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패브릭을 관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것 때문에 패브릭을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25라는 숫자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25냐? 그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주요 지표를 QCD 관점으로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25라는 숫자를 QCD 관점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할 때보다 실제 패브릭을 도입했을 때 기존보다 25% 정도 수준으로 코스트가 다운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플랫폼입니다. 그냥 가져다 쓰시면 돼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자원 할당해서 쓰시면 돼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25% 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입니다. 이건 개발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스 형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개발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쓰시고 진짜 그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특이 케이스만 개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는 기간이 기존의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입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트나 딜리버리랑 좀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요. 좀 관점을 조금 바꿔 볼게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보고서나 다른 걸 할 때 데이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한 25% 정도밖에 신경을 못 썼어요. 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패브릭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 자기 주도적으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조회, 수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만지기 때문에 더 데이터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패브릭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걸 가지고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D사는 저희 DL그룹의 D사는 아니라는 걸 뭐 사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는 구축 소개부터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갔다 온 MS AI 랩스 그다음에 저희 제품 소개로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축 소개하기 전에요. 저희가 그 D사를 가서
실제 경영진이나 실무진들과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실제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셨는지,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 실제 경영진들은 이런 보고서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생성형 AI로 이런 걸 답변하고 싶어라는 요구 사항이 왜 나왔냐? 이런 요구를 하면 오래 걸려요. 데이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 요구가 막 생기는 거죠. 근데 막상 실무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현장도 가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이거 정리하려면 오래 걸리고, 아 이거 자료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지? 아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데이터 이거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아까 경영진에서 얘기했던 생성형 AI로 하자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게 초기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니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향후 AI 및 확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축한 거는 하자 주요 데이터 관리, 그 성과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개발이 이번에 구축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관리하던 데이터를 패브릭으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비정형으로 관리했던 엑셀 데이터를 패브릭으로 전환했던 것, 이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로 개발한 세 가지 수행 범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대림의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뭐 패브릭 아키텍처를 보시면 유사할 거고요. 이 중에서 뭐 추가 모듈 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패브릭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동일하고요. 실제 저희가 가서 진행한 거는 데이터 컨설팅 부분과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패브릭으로 연동을 하느냐,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모듈은 다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스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제약사항들이 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S 엔지니어들과 좀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나갔고요. 그래서 실제 오라클 기존 레가시 DB 연결하는 것도 협업을 통해서 커넥터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엑셀 파일을 쉐어포인트에 올려서 연동하는 부분도 추가 모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듈을 통해서 원레이크 쪽에다가 하나로 통합 관리를 했고, 그거를 기존에 갖고 있던 패브릭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분석과 취합을 해서 파워 BI를 통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키텍처 기반으로 화면을 만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려고 하였으나 그 대시보드는 저희가 그 데이터 보안상 너무 가려지는 게 많아서 좀 생략을 했고, 실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보여주는지 그 예제 화면만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왼쪽은 그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엑셀 파일이고요. 그걸 그냥 쉐어포인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업로드가 되면 저희가 만든 그 컨버터가 그 엑셀 파일을 읽어서 패브릭에 입력을 자동적으로 하고요. 그게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적용이 돼서 그 대시보드를 보고 담당자가 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제목이
패브릭 통한 비즈니스 혁신인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하자 데이터 관리가 주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하면 실제 하자, 고객 불만, 소송 데이터 이게 관리하는 게 비즈니스 혁신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수단이기는 한데 사실 하자 관리가 혁신이지는 않지만 하자 관리를 함으로써 비용이 줄어들고요. 그러고 시스템이 구축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던 비용들이 보이고 프로세스가 관리된다는 그게 비즈니스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뭐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패브릭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구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느꼈던 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거는 업무 생산성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기존 대비 75% 정도가 올라갔고요. 기존에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1주에서 2주 걸렸던 게요. 하루에서 3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왜냐? 기존에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담당자한테 데이터 요청하고요. 데이터 틀리면 다시 요청하고요. 다른 데이터 담당자한테 요청해서 취합하고요. 그게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렸어요. 근데 패브릭을 도입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데이터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가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권한이 바뀌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담당자가 뭘 바뀌었을 때 테이블을 새로 만든다거나 화면을 새로 만들다거나 추가적인 액션이 들어갔죠. 근데 패브릭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특히 부서나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한 번만 만들면 보는 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고요.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중심적으로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출시된 지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많은 뭐 이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점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실제 프로젝트 연결하는데 약간 미비한 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뭐 약간의 좀 공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다 보니 실제 미세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요. 그럼 향후 AI를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향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저희 대림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플랫폼은요. 검색 증강 생성 서비스 일명 레그 서비스라는 걸 기본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이 안에는 일반 텍스트가 아닌 멀티모달로 질의응답을 하는 기능이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ML과 DL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개할 때 MS 코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추가적인 기능 아니면 만든 기능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할까 고민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여기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회사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신다.
아니면 뭔가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맡기셨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S에서 제공해주는 이 AI 코 이노베이션 랩은 그냥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과제를 제출을 하시고 그게 승인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는 IoT와 AI를 같이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투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도 있고 저희가 한 것이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세 가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IoT 장비 연동하는 쪽보다는 실제 소프트웨어 연동하는 쪽 위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장비들 연동하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저희는 순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데 과연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건설사도 있고 제조도 있고 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좀 편리하게 안전 지침 사항을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제목으로 어플라이를 했고 그게 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사유를 보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멀티모달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차에 저희가 그런 주제로 해서 어플라이를 했고 그게 좀 받아들여서 요 프로그램이 좀 승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들고 실제 진행을 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7군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 본사에 있는 시애틀 쪽에 있는 레드몬드를 선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 승인이 되고요. 바로 가지는 않았고 가서 총 4일간의 개발 기간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럼 4일 동안 아키텍처부터 프로그램까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6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가서 진행할 아키텍처 서비스 구성을 다 완료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미국 본사 담당자와 테크니컬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한 거는 안전 문서에 대한 전처리 방법, 그다음에 현장 근로자 실시간 위치에 대한 구성 방법, 멀티모델에 대한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가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00% 애저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서비스는 MS 팀즈로 제공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서비스 중에 그 현장 근로자 실시간 위치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트래커를 하나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비콘들이 쫙 깔려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현장들 지나가서 자기 작업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들이 딱 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저희 AI 플랫폼이 받아서 그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있는 위치에 대한 안전 지침 사항들을 다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멀티모달. 요즘 현장에서는 뭐 안전모 쓰고 뭐 손에 뭐 공구 들고 장갑 끼고 핸드폰으로 텍스트 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음성과 사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던졌을 때, 사진으로 던졌을 때 어떻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미국에 도착해서 저희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구성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준비한 매뉴얼을 학습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실제 저희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들 물어보면서 즉각 반영했고요. 근데 실제 가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국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은 겁을 먹었죠. 미국 사람들은 너무 똑부러진다.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니면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엔지니어여서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일단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뭔가 부탁했을 때 일단 눈으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니네들이 요구한 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반영하세요. 근데 이건 스코프는 아니니까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역시 MS 쪽에 있으신 분들이 기술력이 좀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천천히 좀 얘기해서 좀 이해가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사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봤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AI 플랫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었던 데모고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주의해야 될 안전사항이 뭔지 질의를 하면 미리 학습시켜 놨던 매뉴얼에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응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에서 주의할 안전사항 알려줘.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이는 작업 환경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다리 사용 시 안전수칙, 고정 및 네, 여기서는 저희가 아키텍처 구성했던 것 같이 STT, 스피치 투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를 분석해서 던지는 것, 그리고 결과를 다시 음성으로 말해주는 TTS 기능까지 같이 보여드린 예제고요. 그 다음 시연은 현장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소통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안전 지침 사항들을 알려줄 때 외국어로 안내해주는 그런 시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습시킨 매뉴얼은 한국어 매뉴얼이고요. 애저 기반의 그 LLM이 자동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Dui de la mot so qui tak and tong kai lam beek tren chow. Sudong ba bao duong thiet by bao ho. Sudong mu bao him, that lung and tone, de bao him, ba thiet by and tong kok. Kim tra va bao duong thiet by bao ho truak kai sudong. Kim 네, 이렇게 저희가 미국 가서 실제 그 데모를 만든 시연 동영상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실제 응용하려면 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자 하던 기능들 이런 거를 MS AI 랩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 검증을 했고 실제로 구현을 했고요. 이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원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대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AI 플랫폼, 그다음에 패브릭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이 플랫폼이 두 가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통합적으로 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그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I 플랫폼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M365 사용자 기반으로 팀즈 UI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건설 제조의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데이터 컨설팅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SAP 연동 이번에 나온 S4 하나도 가능해서 충분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점, 요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요즘 AI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AI를 하시려면 좀 데이터를 먼저 좀 관리를 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스캇 거스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강력한 AI의 연료고, AI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수하게 발전이 되고, 훌륭한 데이터 분석, 그거와 관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대림, 그리고 다양한 유스케이스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